자, 안녕하세요. 어느새 두 번째 시간이 왔네요. 그렇죠? 저번 주에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인 식품위생의 범위 그리고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의,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의는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죠. 그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섭취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에 뭐가 있었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위생법이 끝나기 전까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학교도 못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고 쳐도 한 번씩 외출할 때가 있으니까 마스크 꼭 쓰고 건강 조심하고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얼굴 보면서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건강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2강 식품위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강의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말해왔지만 식품위생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WHO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책에 페이지 9페이지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전에는 그렇죠. 산업화 이전에는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뭘 위주로 식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섭취가 위주였죠. 섭취 위주의 식생활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경제, 소득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발전했으니까 개개인의 맛과 영양, 건강이 있는 웰빙 식품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 식품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WHO 연동기구에 가입을 하고 해서 정립을 한 거죠. 요즘에 와서 물론 좀 한참 전에 정립을 했지만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식재료를 받아서 조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만 식품위생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처음에 식품의 제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을 생산하는 그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농축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농축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죠. 몇 단계예요? 생산, 수확, 저장,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 섭취 총 9단계로 이루어지죠. 자, 여기 누구의 역할이야? 농민의 역할이죠. 농민의 역할에서 그 다음 누구로 넘어가요? 생산. 마찬가지로 농민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수확. 마찬가지로 1차 제조업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제조, 가공. 공장이죠. 제조와 가공 과정을 거쳐서 판매, 유통이 되거나 수입, 유통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업자고 여기는 이제 유통업자지. 해서 어떻게 돼? 우리한테 판매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관리해서 다시 한번 조리를 하겠죠. 물론 이 과정에 또 판매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조리를 해서 사람이 섭취하는 과정이야. 이건 요리사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자재를 구입해서 먹는 과정이에요. 섭취 이후까지를 관리하는 모든 단계가 식품위생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산물을 생산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제조, 가공하고 수입, 유통하고 판매하고 조리하고 섭취한 후에 소화 과정까지 끝나는 단계까지가 식품위생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굉장히 쉬운 단계예요.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식품위생의 범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칠판 지울게요. 책에 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의 범위와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예습하고 읽어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갈 거는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배워요. 자, 대단한 2.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자, 이거를 크게 또 두 가지 소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인성 병의 요인. 자, 두 번째 페이지 10페이지에 식품으로 인한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식인성 병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오늘 좀 쓸 게 많아요. 제가 식인성 병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은 책을 같이 보면서 밑줄을 치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식품으로 인한 질병 바로 아랫부분을 볼까요? 자, 우리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의 섭취가 뭐다? 필수적이다. 그렇죠?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이 아프게 되죠. 그럼 내 건강에 장애가 일어난 거잖아요. 건강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건강 장애를 무엇이라 하냐? 식인성 병해라고 하는 겁니다. 푸드본 일리스라고 하죠.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이 식인성 병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는 안전한 음식을 먹고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안전한 음식을 먹었어. 비안전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일어나?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강장애가 일어나. 건강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건강장애가 무엇이다? 그렇다. 식인성 병해이다. 굉장히 쉽죠? 그럼 우리는 식인성 병의 요인에 대해서 배울 거잖아요. 이런 식인성 병해를 누가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식인성 병해를 일으키는 요인,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는 것들을 요즘 세상에서 방어하는 체계가 있죠. 그게 뭐죠? HACCP 들어봤을 거예요. 빵 봉지나 이렇게 HACCP 표시가 있는 해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몸에 위협을 끼치는 병해들, 위해 요소들을 뭐라고 하냐? 위해라고 해서 하자드라고 해요. 9페이지 옆쪽에 있죠?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 해썹은 나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해썹의 7원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해수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중 H가 이 식인성 병해를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H, A, C, P. 당연히 약자겠지. 그지? H는 뭐야? 하자드. 옆에 나와 있죠? 위해라고. 하자드. H, A, Z, A, R, D. 하자드. 위해예요, 위해. 위해 요인이지. 그럼 A는 analysis라고 해서 analysis라고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 분석이에요, 분석. 그럼 CC는 뭘까? 크리티컬. 여러분 크리티컬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맞나? 크리티컬 맞죠? 이건 뭐 치명적인 거지? 컨트롤도 많이 들었죠? 컨트롤. 통제예요, 통제. 마지막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핵심이지.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자든 위해, 우리 몸에 위해를 끼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널리스, 위해를 분석한다. 그죠? 어떤 위해를 분석해? 치명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해서 뭐 한다? 통제한다.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치명적인 위해 요소 핵심을 분석해서 통제해서 미리 예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HACCP라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7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후에 우리가 위생관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좀 더 들어가도록 하고 일단 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하자드 어널리시스 컨트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인성 병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이 글씨를 너무 작게 적으니까 보기 좀 힘들죠? 근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식인성 병에는 식중독균, 감염병균, 기생충 같은 첫 번째 생물학적 인자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자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자는 말 그대로 식중독균, 감염병균, 그리고 기생충 같은 살아있는 인자들을 말해요. 미생물 같은 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농약, 항생물질, 식품 첨가물 같은 식품 생산 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물학적 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곰팡이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식품 생산 인자라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농약, 항생물질, 식품 첨가물. 즉,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할 때 나오거나 넣는 물질들에서 오염되는 것을 말해요. 농약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세 번째는 수은, 카드뮴, PCB, 납 등이 있을 수 있어요. PCB는 옆에서 보이죠? 폴리트로이나이티드 바이페놀이라고 읽으면 되고 폴리트로이나이티드 바이페놀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폴리염화 비페놀이라고 해서 화학물질인데 몸에 좋진 않아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등등의 환경오염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식인성 병의 요인의 세 개의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고 읽어주시고 밑줄을 꼭꼭 치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요인이지 인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일단 생물학적은 미생물, 뭐 곰팡이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농약, 여기는 납 등등 공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 오염 물질이 잘못 들어간 거야. 음식에 뭐 세제가 들어가든지 잘못 들어간 거고. 자, 이거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생성 요인에 따른 다음에 생성 요인에 따른 이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인성이에요. 내인성 요인, 하나는 외인성 요인입니다. 자, 책에 보면 자, 내인성, 외인성으로 나누고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유기성. 유기성도 중요한데 사실 내인성, 외인성이 할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강조를 한 거예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뜻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딱 봐도 내인성은 뭐야? 내인지. 그렇지. 식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 같은 거를 뜻해요. 문제를. 자, 그럼 외인성은 뭘까요? 식품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육, 가공, 조리하는 과정에서 첨가될 수 있는 모든 병의 요인을 뜻합니다. 그걸 외인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배웠잖아. 병의 요인이 아니고 인자예요, 인자. 위에 물질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생물학적 인자 위에 물질이 있고 식품 생산 인자라는 위에 물질이 있고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위에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어떻게 분류되며 어떤 요인에서 들어가는지를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너무 빨랐나? 근데 여러분 책 보면 다 이해가 되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외인성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가 있죠?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생물학적인 것과 화학적인 거 있어요. 자, 생물학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큰 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유기성 식품은 식품의 가공, 조리, 저장, 유통 등에 첨부되는 게 아니라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첨부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되는 거예요. 유지 과산화물,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또는 암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외인성은 식품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생육,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외부에서 혼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인성은 뭐라고? 식품 원재료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인성 물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나눌 수 있겠죠? 즉, 내인성은 생물학적 인자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고 외인성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유기성은 그냥 개인이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야. 이게 잘못 변질돼가지고 외부에서 혼입된 게 아니라 썩어서 또는 변질돼서 생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인성은 원재료 자체에 원래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뜻하면 돼요. 동물성은 식물성이 있죠? 이건 식물에서 나오는 독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매실 그런 거 있잖아요. 매실 C, 아미그달린, 시미그달린 그런 게 있어요. 자, 동물성은 복어, 테트로도톡신 좀 이따가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거는 다 했고요. 생성 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파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